안녕하세요. 루트 모발이식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금일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성형 탈모의 최근의 치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모 환자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성분들도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본인이 탈모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 탈모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M자가 밀리는 경우나 혹은 정수리 쪽에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수리 쪽에서도 특히 이 정수리 가마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점점 커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여성형 탈모는 이와 다르게 가르마 주위에서 모발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가늘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에서 보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를 보인다고 해서 여성형 탈모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아주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으로 가르마 주위가 점점 비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 고개를 숙일 때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성형 탈모에서 치료법에 대해서는 어떤 거가 있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약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테스테라이드라는 5알파 리덕타즈 이니비터라는 약이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여성형 탈모에서는 이 약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약처에서 FDA에서 승인이 난 여성형 탈모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은 바르는 미노시딜 성분밖에 없습니다. 바르는 미노시딜은 모발에 발랐을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어떠한 기전들을 통해서 모발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하는 효과를 보신다고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 바르는 도포제는 굉장히 바르기가 귀찮고 꾸준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발랐을 경우에 이제 알러지라든가 피부염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는 미녹시딜도 가임기 여성 중에는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미녹시딜이 바르는 제품이라 몸에 들어가는 정도가 많지 않아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한 환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신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먹는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 먹는 미녹시딜도 최근에 여러가지 연구에서 먹었을 경우에 탈모가 개선되는 효과는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을 처방받거나 혹은 드시려고 생각하실 때는 주의 깊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그 다음에 꼭 필요할 경우에 부작용을 전부 이해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LED를 이용한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 같은 LLT 성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LG 프라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 레이저를 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긴 합니다. 남성형 탈모에서 쓰이는 이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테라스테라이드 성분만큼 효과가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LLT도 꾸준히 했을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자극시켜서 조금씩 호전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많이 받는 메조세라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메조세라피는 이제 여러가지 약물을 믹스해서 보톡스나 혹은 다양한 성분의 약물을 믹스해서 머리카락에다 두피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자극이나 들어간 성분 때문에 모발이 자극돼서 이제 모발에 더 붉고 더 많이 자라게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들 외에도 모발이식도 하나의 좋은 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여성분들 경우에서 M자가 좀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탈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헤어라인을 앞쪽으로 동그랗게 앞쪽으로 당겨서 교정하게 되면 굉장히 인상이 좋아져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모발이식이 굉장히 추천되고요.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도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노화와 같이 동반되는 탈모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숱이 너무 적어졌을 때는 뒤에 있는 모발을 앞쪽으로 이식하는 모발이식 수술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양제도 있는데요. 영양제는 이제 판시트린이나 판토가 케라민 같은 성분의 이제 케라틴과 맥주 효모,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인데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머리카락에 성분이 되는 재료가 들어가면서 성분이 되는 재료가 많아졌을 경우에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생성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탈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유전적인 것도 생기기도 하지만 출산이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다이어트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만히 두었을 경우에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서 갑자기 탈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 철분이나 아연 같은 성분이 몸에 떨어졌을 때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탈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꼭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성형 탈모에 발생하는 모양과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에는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적절하게 진단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